야, 너 지금 강 건넜다 왔지? 아니요, 저 간도 갔다 왔는데요? 살기 힘든 조선인들이 탈조선에서 개간한 땅이다 보니 뭐 빼앗자, 되찾자, 우와! 지금의 만주는 동양의 발칸만도다. 다들 아주 막 신초야. 지난 시간에는 만주와 연해주가 어떻게 용어가 만들어졌고 실제로 만주와 연해주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만주와 연해주의 어떤 현재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거두절미하고 간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시죠. 간도는 한자를 보면 사이섬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섬이 아닙니다. 조선 후기인 19세기부터 조선인들이 이주에 살면서 개간한 땅을 우리가 간도라고 합니다. 그 간도라는 말이 만들어진 유래부터 막상 그 간도라는 용어가 지칭하는 지역까지 전부 다 모호한 편입니다. 간도라는 말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썰은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 압록강과 두만강에 있는 그 하중도라고 하죠. 강 가운데에 있는 섬을 가리키는 말이었다가 두 강 북쪽을 가리키는 말로 단어의 뜻이 확장 변형된 것이다 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조선에서는 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도강, 그러니까 건너다가 붙잡히면은 사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도강자, 그러니까 강을 건넜다 온 사람들이 처벌을 피하려고 저는 강을 건넜다 온 게 아니라 강 사이에 있는 하중도에 다녀왔다라고 둘러대면서 그런 이름이 지어졌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관리들이 야, 너 지금 도강하고 왔지? 너 지금 강 건넜다 왔지? 라고 말하니까 아니요, 저 강 건너진 않고 그냥 딱 중간에 섬, 그 간도 갔다 왔는데요? 라는 식으로 둘러대다가 지역 사람들이 야, 너 어디 갔다 왔냐? 아니, 나 간도 갔다 왔어. 그러면 이제 너 강 건넜다 온 거구나 라고 인식이 되면서 간도란 말이 퍼졌다라는 썰이 있습니다. 또 다른 썰로는 조선인들이 이주를 하면서 개간한 땅이라는 뜻의 간토라는 단어가 간도로 바뀌었다라는 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만강과 송화강과 흑룡강 사이에 있는 땅을 간도로 불렀다라는 말도 있네요. 살기 힘든 조선인들이 탈조선에서 개간한 땅이다 보니 명확하게 지리적 위치를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냥 압록강, 두만강 북쪽에 조선 사람들이 건너가서 사는 데가 그냥 간도인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는 간도 지도가 엄청 다양합니다. 뭐 다들 아주 막 신초야. 넓게 보면 남만주 일대를 간도라고 볼 수 있고요. 좁게 보면은 지린성에 있는 연변, 그러니까 연변 조선족 자치주 지역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보통 두만강에 있는 북쪽을 동간도 또는 북간도라고 하고요. 압록강 북쪽에 있는, 그러니까 개마고원 바로 북쪽에는 이 지역을 우리가 서간도라고 부릅니다. 간도가 왜 갑자기 이렇게 핫해졌냐? 타임라인별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남만주 일대는 청나라를 세운 만주족의 근거지입니다. 그래서 청나라는 중원으로 진출한 이후에 다른 민족들의 이주를 막으려고 봉금 정책을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여기 들어오지 마, 말하지 마 라고 말이죠. 그런데 먹고 살기 힘든 조선 백성들이 조선 후기에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서 농사도 짓고 인삼도 캐어.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가 청나라 강희제 때 압록강과 두만강 상류의 국경을 좀 제대로 좀 세워보자 라는 의미에서 백두산 정계비를 세웁니다. 그런데 이때 백두산 정계비에는 서쪽 국경은 압록으로, 동쪽 국경은 토문으로 라는 문구가 들어갑니다. 토문은 이 당시에는 두만강을 말하긴 했는데 명나라 때 송화강 상류를 토문강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문구 자체가 하나의 논란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 정계비를 세운 청나라의 관리인 목극동이 이 지역을 제대로 다 둘러보지 않고 그냥 정계비를 대충 여기다 세우면 되겠네 하고서는 그냥 거기다 세우라고 하고 넘어가는데, 그 백두산 정계비를 세운 데가 이 두만강 쪽이 아니라 송화강 북쪽 상류 지역에다가 세우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백두산 정계비를 세운 이후에도 조선 사람들은 꾸준히 두만강, 압록강을 넘어서 이주를 해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야, 조선이랑 청나라 국경이 두만강이 아니라 송화강 상류 뭐 지옥이라던데? 라고 말하고 다니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19세기 말에는 평안도에서 압록강 이북에 조선인들이 이주해서 개간한 땅을 평안도 행정구역에 넣어버려요. 결국 1880년대 청나라와 조선이 이 지역의 영유권과 행정권을 놓고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영국, 러시아, 일본 등 제국주의 국가들이 이 지역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판이 커져요. 여기에 한번 베팅을 해서 청나라를 압박하면서 여기서 좀 더 뭘 좀 뜯어먹어 볼까? 라는 의미에서인 거죠. 특히 조선 점령을 앞둔 일본이 나중에 한반도 북부로의 어떤 진출을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던 간도를 좀 더 넓게 설정하고요. 이 지역의 행정력을 집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간도 파출소 같은 것들을 막 이제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본이. 참고로 이것 때문에 중국은 간도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이 지역을 연길도 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1909년 대한제국의 외교력을 흡수한 일본이 청나라와 간도 협약을 맺고 우선 두만강과 압록강을 국경으로 정합니다. 이후 1945년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한국과 중국, 북한 모두 간도 협약이 무효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나 1960년대 한반도 북부를 시로 지배하고 있는 북한과 중국이 조중 변개 조약을 맺으면서 백두산 천지의 절반과 압록강, 두만강 하중도를 전부 다 북한에게 귀속시키면서 북한과 중국의 경계선을 딱 압록강과 두만강으로 정해버립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죠? 복잡합니다. 1910년 대한매일 신보의 신채호는 지금의 만주는 동양의 발칸반도다 라고 실제로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영토 분쟁들은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전근대적인 국경 개념, 그러니까 중앙정부로부터의 행정력과 영향력이 끼치는 그 지역까지의 국경 개념이 근대적인 국경 개념, 인근 국가와의 명확한 선 로서의 국경 개념으로 형성되는 과정에서 제대로 확립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영토 분쟁의 씨앗이 되는 거죠. 물론 간도는 한반도 북부를 시로 지배하고 있는 북한이 1960년대에 중국과 정리를 하면서 깔끔해진 편입니다. 이 시점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실 겁니다. 도문강과 두만강은 정말 다른 강인가요? 백두산 정계비와 구한말 조청협약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런 학문적인 질문은 저 같은 얼치기 지식소매상보다는 문헌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학자분들에게 묻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도 그것을 해석하는데 아직 조금씩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면 또 하나의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간도는 정말 힘이 없어서 빼앗긴 땅일까요? 빼앗겼다! 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지만 힘이 없어서 가져오지 못하긴 했겠죠. 19세기 말 우리가 일본만큼 힘이 있었다면 억지를 써서라도 두만강 이북을 우리나라 영토로 귀속을 시켰을 겁니다. 조선 사람들이 오랜 기간 넘어가서 살아온 곳이니까 충분히 명분을 가지고 뺏어오려면 전쟁에서도 뺏어올 수 있었겠죠. 영토 문제는 명분과 역사보다는 정치와 현실이 더 강하게 작용하니까요. 그럼 만주와 간도는 정말 우리가 되찾아야 할 영토일까요? 만주에 기름도 나고 땅도 비옥하니까 뭐 가져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런데 한반도 북부도 아직 우리가 가져오지 못했는데 간도를 되찾을 수가 있을까요? 뭐 그렇게 치면 터키에게 발칸반도 전부가 되찾아야 할 고토가 되겠죠.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중국에게 연해주는 꼭 되찾아야 할 영토로 느껴지지만 중국이 러시아한테 연해주를 가져올 수 있는 날이 생길까요? 뭐 빼앗자, 되찾자, 우와! 라는 상상력 풍부한 민족주의도 좋지만 우리 조상들이 이 지역까지 지배했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졌구나. 삶이 힘든 조선의 백성들이 목숨을 걸고 강을 건너 새로운 땅을 개척했구나. 조선의 독립을 위해 우리 조상들은 저 먼 곳까지, 이 추운 곳까지 가서 독립운동을 펼쳤구나 정도의 민족적인 자부심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